네, 출란할스 신접 시작하겠습니다. 생화당에 제가 방문을 해서 생화당 최 사장님하고 대담하는 내용을 좀 올리고 있는 중인데요. 대담을 좀 길게 했습니다. 길게 해서 이게 한꺼번에 다 전달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루해하실 것 같아서 나눠봤어요. 한 15분 정도 내외로 한 20분,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로 한번 나눠봤는데 한 서너 편이 되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뒤로 갈수록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년 정도 난을 판매하는 상인으로서 있었던 그 많은 경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소중한 여러분에게 정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좀 시청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제 멤버십 후원을 이제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죠. 멤버십으로 가입하는 게 한 달에 5,000원이니까. 그러나 이제 출란교실이 이렇게 취재 활동을 좀 열심히 하려면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담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후원을 억지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 10여 분 정도가 해 주시고 계셔서 제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보답을 해야 되나 항상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는 있습니다. 특별한 지금 혜택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보답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멤버십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독을 누르지 않고 이 출란교실을 보시는 분들이 한 50% 정도가 넘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석 코너에 보면은 구독을 누르지 않고 보는 비중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50%가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이 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니고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람 설정을 안 해놓으면 알람을 뜨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꼭 이 출란교실이 필요한 에란이들한테 필요한 정보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알람 설정까지 눌러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그 또한 간접적으로 저희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구독을 꼭 눌러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 구독을 좀 누르고 계속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설문조사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설문조사 1차 했고 그 이후에 한 8편 정도를 더 진행을 해봤습니다. 재미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좀 공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설문조사 얘기하기 전에 이제 오늘은 설문조사하기 전에 생화당하고 대담한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미리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좀 힌트를 좀 하나 드리자면은 이 난초가 뭐냐는 거죠. 난초가. 그리고 이 신품종들이 들어오면서 명명이 되는데 정말 이게 산에서 정말 나온 것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말 완벽에 가까운 이런 신품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산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루트들을 열어놓고 이런 길도 있구나 저런 길도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딱 뭐라고 단정져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경찰이 수사를 해서 수사력을 발동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조사를 해야지만 나오는 것이지만 우리는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가능성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유추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초를 오래 하시다 보면 또 우리가 이렇게 흔히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냄새가 난다고. 그런 형식으로라도 우리가 느낌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보를 좀 공유해 나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출란교실은 난초 그 자체
들여다보는 데서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 난초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배양 기술. 이 식물에 집착하진 않아요. 출란교실은 이 식물을 가지고 판매하고 배양하고 이걸로 먹고 살고 이걸로 사기를 치고 이걸로 사기를 당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란을 주위에 둘러싸고 출란 때문에 벌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는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배양 기술에 대해서 전혀 등한시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1차적인 목표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면서 배양 기술은 덤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출란교실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구독 누르는 거 이런 것부터 먼저 실천을 하면서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문조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지난번에 그 설문조사 한 이후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설문조사 얘기하기 전에 어떤 분이 이 설문조사 댓글에다 그런 말씀을 달아주셨어요. 이 모집단이 너무 적어서 결론을 유추하기가 너무 섣부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몇십 명 또는 100명 이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200명이 넘어가도 이 숫자가 바뀔 뿐이지 이 패턴은 바뀌지 않았어요. 앞서 설명한 한 서너 개의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선거 때도 한 30%만 뚜껑을 딱 열어보면 당선 확정 이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추세가 변하지 않으니까. 추세가 막 들락달락 하면 이거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게 한 1000명 정도까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100명 미만 50명대나 190명대나 이 숫자만 좀 다를 뿐이지 이 추세, 이 퍼센테이지 추세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라는 뜻에서 대충 한 200명 정도 선이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에란인 숫자가 한 100만에서 한 300만 정도 넉넉하게 잡는 거죠. 300만 정도 된다고 봤을 때 200명 정도면은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4,500만 정도 인구에 1000명 가지고 여론조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샘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먼저 출란을 어디서 키우고 계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의 결과가 굉장히 좀 생소했어요. 저는 이 비닐하우스 난시를 임대해서라고 대답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입니다. 아파트하고 베란다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에란인들의 전체가 아파트하고 베란다나 연립주택 베란다에서 키우는 사람이 많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주로 초심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의 퍼센테이지가 초심자들이 좀 많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중급자 이상 또는 고급자로 들어가면 베란다에서만 키우시는 분들이 좀 숫자가 줄어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동영상, 이 출란교실을 잘 안 보고 계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초심자들은 중급 이하를 초심자로 봤을 때 대다수의 퍼블릭한 분들은 아파트하고 베란다에서 여전히 키우는 분들이 많으시다. 단 한 가지 전용 난시를 만들어서 키우시는 분들이 20%나 돼요. 비닐하우스보다 더 많죠. 이거는 이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마당이나 옥상이나 이런 데서 난시를 만들어서 키우시는 분들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기타 다른 장소가 7%인데 이 외에 다른 장소는 뭐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런 7%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은 댓글을 통해서 난 어디서 키우고 있다 하고 좀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활용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볼까요? 에란인들이 출란 산치하는 것을 갖다가 자연 훼손이니까 하지 마라라는 댓글이 많이 달려서 제가 일부러 이런 설문을 한번 해봤어요.
자연훼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한 75% 월등히 많죠. 그 이제 왜냐하면 에란인들이라는 것이 자기도 산채 한 번 정도는 다 가보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그 산채를 갔을 때 자기 자신이 그걸 자연훼손이라고 못 느꼈고 또 안 간다 하더라도 이 변이종만 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산에 아직까지도 종자 개체수가 많은 보추나를 멸종시키는 데는 큰 영향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논란은 결론이 없이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양쪽 다 의견이 다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에란인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이런 그 전체적인 생각이 더 중요한데 에란인들은 여전히 기회가 되면 산채를 가겠다. 산채는 자연훼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느끼고 계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많구나. 라고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출란을 구매했는데 이게 자화가 핍니다. 해서 구매했는데 뭐 개자화가 폈다든가 이 엽성으로 봤을 때 이거 두화가 필 것 같습니다 했는데 민출란이 핀다거나 이런 설명과 다른 난초를 구매하는 것이죠. 가능성만 보고 구매하신 거예요. 결과를 보지 않고. 그런데 그 가능성도 너무 허망하게 나오다 보니까 실망해 보신 경험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거의 76% 대부분이 경험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다시 말해서 난초를 구매했을 때 실망을 거의 한 80% 가까이 이 에란인들이 실망을 하셨다면 이 숫자가 늘어나더라도 이 퍼센테이지는 그대로 변치 않고 크게 변하지 않고 간다고 봤을 때 80%의 에란인들이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난상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난상인들은 다 도둑놈이고 다 사기꾼이다 라는 에란인들의 인식이 상당히 강해요. 여러분들이 이 뒤에 달린 댓글들을 한번 보시면 그런 분노에 찬 댓글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난상인들이 에란인들한테 상당히 불신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나 밴드에서 난을 판매하시는 분들 좀 이런 것을 참고하시면서 에란인들을 좀 그 잘못된 방향으로 현혹을 시켜서 일단 난초를 팔고 보자 하는 식의 판매 행위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 또 에란인들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대품만 가지고 이건 뭐가 필 거야 라는 기대만 가지고 가격이 조금 결과가 나왔을 때보다 싸다는 이유로 덥석덥석 사는 거 그리고 실망하는 거 이런 구매 행위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제가 그 생활당 코너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홍화가 원판이니 뭐 봉심이 다물어야 되니 봉소가 부러지면 붕소니 뭐 매판이니 하하판이니 수선판이니 뭐 이렇게 원효적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출란을 사고 파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원효적 체계예요. 근데 거기에서 일본이 좀 더 우리보다 앞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것입니다. 일본은 과연 이 경매 시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일본은 인터넷에서 출란을 소개할 때 이 엽성이 두화 엽성이니까 두화가 기대됩니다.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이런 말 절대 안 하고요. 마지막 입장이 몇 장이 폈다. 자만은 어떻게 달려있다. 상작이다, 중작이다, 하작이다. 그 기준은 뭐뭐다. 아주 이런 과학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디테일하게 하고 그것이 변화가 생기면 항상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가격을 다 공개하고 또 판매를 할 때 산에서 내려온 고정되지 않은 무엇이 필지도 모르는 걸 갖다가 막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내려와서 에라인 손에 의해서 완전히 품종이 고정화돼서 명명이 돼서 이거는 반드시 이런 것이 핀다 라는 것을 자타가 공인한 하여튼 이름이 주어진 그 출란 뭐 질부금이면 질부금
또 뭐 해란 중에서 관음소심 이런 것들을 파는 것이지 우리처럼 뭐 한탕주의로 이거 나오면 대박이다 이런 식의 출란은 거래하지 않는다. 그 생화당 최사장님도 그렇게 거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난초를 거래하되 고정된 어떤 품종을 거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국 난이든 일본이든 한국 난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출란에만 매몰돼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말은 하면서 한탕주의로 기대가 되는 뭐 단엽에 두화에 소심이 나온다거나 복색이 나온다거나 막 이런 한탕주의로 가서 그것을 결과가 나오면은 비싸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싸게 사서 혹시 나오면 대박을 치겠다. 이러한 구매 행태, 이러한 어떤 취미 행태도 바뀌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기대품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라인들한테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해 줬다면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이 문화를 좀 더 선진화되게, 일본의 예나 이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하면서 좀 선진화되는 계기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출란교실도 그러한 문화를 정립하는데 약간의 보관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실현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밴드에 좀 많이 가입해 주시고 또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서 자타가 공인한 유튜브의 최고의 채널이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에란인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그 출란 문화를 정립하는 데 필요한 전시회 또는 마켓 이런 시장을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그런 구상을 좀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사고 파는 행태에 대해서 그런 이제 그 원인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란 생활을 하는데 출란의 만족도, 출란을 취미로 하는 출란의 만족도가 궁금했어요. 근데 거의 30%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70%는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때려치겠다 안 때려치겠다는 둘째 문제예요. 둘째 문제고, 어차피 뭐 수백만 수천만 원치 난초를 사놨는데 하루아침에 때려치기도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취미생활이라는 게. 그러나 때려치지 않더라도 이 취미생활이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가격이 계속 하락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사고 파는 어떤 행태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다거나, 사람 간의 관계에서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전시회를 보니까 한심스럽다거나, 뭐 등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출란교실이 그런 이유가 뭔지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여러분하고 한번 고민해보는 영상들을 제작해서 출란교실에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만족스럽지 않다. 이것은 향후 에란인들이 숫자가 좀 더 저변 확대가 되고 늘어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작용하지는 않겠죠. 네. 출란 그 취미 생활을 하면서 동호회 가입이나 이 모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꼭 필요할까?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런 걸 가입해야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가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또 그걸 가입해야 그 전시회 같은 데서도 그 동호회 이름으로, 동호회에서 그 전시회를 하고, 또 연합회는 동호회 이름으로 내는 것이 개인 자격으로는 출품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이제 고쳐보려고 합니다. 출란교실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동호회를 가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배양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동호회를 통해서 했지만 지금은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더 자세한 정보들이 뜨기 때문에 굳이 동호회가 배양 기술을 여러분에게 에란인들한테 전파하는데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필요성이 있느냐 할 때 꼭 필요하다가 20%도 채 안 나왔어요. 꼭 필요하다가, 아무 불필요하다가 꼭 필요하다보다 숫자는 높은데, 여기는 이제 동호회라면 나쁘지 않다,
좋은 동호회라면 뭐 요것은 이제 친목 정도로서 뭐 좋은 친목 그 회라면 뭐가 굳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것으로 중간 중립적인 위치가 한 57%, 60%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해석한다면 좋은 동호회가 아니면 사람을 피곤하게 하거나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동호회라면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발을 빼고 나올 수 있도록 스탠바이 하고 있는 인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동호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밥이나 먹고 그냥 얼굴이나 보고 헤어지고 이런 동호회에서 좀 더 유익한 동호회로 바꾸는 그리고 그 동호회 하나하나가 전시 문화를 바꾸고 사고 파는 문화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하부 조직이 상부 조직을 변화시키는 이런 데 좀 일조할 수 있도록 조직을 좀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전국이 출란 문화가 이제 출란 전시회가 다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꽃철이 지난 것이죠. 근데 이제 출란 전시회에서 어떤 게 대상이고 어떤 게 금상이고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전시회에 저는 잘 안 갑니다. 안 갑니다만은 전시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 꽃이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얘기만 하지만 자 이게 정말 대상 왜 이게 대상이죠? 저게 대상 같은데? 라는 어떤 문제제기는 하나도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대상은 이게 왜 대상을 뽑은 거예요? 라는 인터뷰 자체도 안 합니다. 지금 출란계 오피니언 리더를 자처하시는 분들 어디 가서 출란을 강의한다거나 내가 출란의 전문가고 어떤 뭐 직함을 갖고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이 출란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이쁜 데만 초점을 둬서 계속 그런 것만 전달을 하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 함구하고 입을 다물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출란 문화가 도태되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분들의 책임은 없느냐. 나는 책임 없어. 내가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내가 출란계를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입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용히 집에서 혼자 출란을 키우시는 분이라면은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겠죠. 그러나 그 명함을 받고 다니면서 누구한테 밖에 서서 강의도 하시고 출란의 문화를 보급시키기 위해서 앞장섰다라는 말을 듣는 분이라면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지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점을. 이거 보세요. 불공정했다가 거의 50% 가까이. 뭐 이게 잘 모르겠다는 그냥 뭐 그런 생각 없이 가서 구경하시는 분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공정했다 비율이 20%밖에 안 나와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머지 20%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불공정하다고 보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거나. 또 한 가지. 이 전시회 얘기도 제가 조만간에 영상을 한번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은 맨날 1호라, 보름달, 천정, 이런 몇 가지 스타란들만 계속 상을 받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전락하는 이 전시회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봉류 3반에 3반화가 폈는데 왜 그건 대상을 받지 못하는가. 그래서 이 출란도 말이죠. 전시회도 이 희소 가치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배양을 잘한 어떤 그 특별한 배양 기술의 상을 주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런 것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산반이나 복륜이나 뭐 인기 없는 품종들도 열심히 키워서 그것들을 뭐 10대 20대씩 달고 이끝 하나 마르지 않게 20축 30축씩 키워낸다면 그것이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맨날 그 희소가치성이 있고 스타 난초, 좋은 난초만 상을 턱턱 받으니까 나머지는 그런 난초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이고 또 욕심이 생기면 그런 난초를 사서 전시해야 내지만 상이라도 기대해보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눈길을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거에 식상해서 한 5년 10년 이 동호회 생활 전시회 참여하다가 나중에 회의감을 느끼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의 인터뷰도 조만간에 제가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를 하시니까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출란 전시회가 심사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좀 토론을 통해서 한번 찾아내 보시고 각자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지, 개선도 하지 않는다, 문제 없다 라고 하면 앞으로 이 상태는 영원히 갈 것이다. 그래서 이 출란 전시회가 에란인을 저변 확대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했을 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본 거죠. 그 외에는 뭐 없지 않습니까? 전시회 말고는 뭐 에란인들이 출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니까 그나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가 35%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많은 숫자는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그 출란을 보러 오는 숫자를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체크를 해서 통계적으로 매년 그 숫자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에란인의 숫자는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데이터가 좀 있었으면 좀 한번 정확하게 이것을 이 전시회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또는 가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수치로 알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가끔씩 뭐 자주는 아닙니다만 매년에 한 번씩 어쩌다 출란 전시회를 한번 가보면 해마다 관람객이 줄어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출란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와서 봐요. 근데 출란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오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출란 전시회가 우리들끼리만의 잔치가 그렇게 전락된 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볼 시점이 됐다. 그래서 출란 전시회는 에란인들도 물론 가서 보지만 출란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가서 보고 거기에 매료돼서 내가 한번 출란을 한번 해볼까 라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전시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의 전시회의 형태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벽이 너무 높아요. 나는 여기에 얼씬도 못할 것 같아 라는 인상이 정확하게 심어져 있고요. 또 전시를 하는 에란인들이 출란을 팔지 못하지 않습니까? 안 팔지 않습니까? 옆에 상인들이 팔잖아요. 그래서 에란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00종 너무 많이 재배됐어. 그래서 한 촉에 10,000원에 팔고 싶어. 안 되지 않습니까? 극단적 예를 드는 거예요. 뭐 태극성 같은 것도요. 뭐 촉탁 한 5,000원, 3,000원에 팔고 싶어. 근데 그런 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직접 현지를 가서 취재 한번 해볼 것이고요. 그 전에 일본을 다녀온 사람과 인터뷰를 나눴어요. 대표적으로 생화당의 최 사장님 같은 경우 한번 말씀을 차후에 한 3편, 4편 정도의 그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지금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1억짜리 난초를 3분이나 사가지고 그것도 결혼도 안 하고 나이가 20대 후반 30대 초반밖에 안 되신 분이 뭐 10년 앞을 내다보고 투자를 했다. 이러한 동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쩌다가 눈에 뭐가 씌워서 한 분을 구입한 것도 아니고 3분씩이나 그걸 또 자랑스럽게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이제 그 구매하신 분이나 판매하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저는 뭐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싶어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가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불가능하다, 말장난이다, 거의 60%입니다. 근데 여전히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확신을 가지면 10%밖에 안 돼요. 11%. 나머지 90%는 아니다 또는 긴가민가. 자,
잘하면 될 수도 있지 않아? 하는 부분도 30% 정도. 그러나 이분들은 바꿔 말하면 잘하면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불안해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게 잘하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천정이나 뭐 보름달 뭐 그렇다 치고요. 그 앞에 나온 태극선이나 신비, 뭐 우리가 잘 아는 스타 난초들 구매해서 10년이 지나서 10년 이후에 돈을 번 사례를 한번 그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서 이분이 태극선을 한 20년 했더니 돈을 이렇게 벌었대더라. 이런 사례를 좀 얘기해 주면서 해야지. 아니 이게 뭐 10년 후는 그 세 분이 다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세 분 키우는 것이 다 병이 와서 죽거나 키우시는 분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그럼 통계도 없는 거죠. 아, 내 말대로 했으면 됐을 텐데 죽어서 이게 안 됐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 동영상을 보면서 너무 황당해서 제가 차후에 생활당 사장님하고도 그와 관련된 말씀을 나눴으니까 동영상을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한 것이고 좀 더 제가 여기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것 중에서도 하지 않은 얘기는 뒤에 인터뷰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당 코너에 그 생활당 난원에 가서 인터뷰한 내용과 그 생활당 최사장님이 그 지금 부산 강서구에 이 난 배양장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이제 난을 키우시는 분이 한 35년 또 5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하고 이제 제가 난담을 나누면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동영상에 담았으니까 제가 오늘 못한 얘기는 거기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란 교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